안녕하세요. 대인배지구학의 홍인왕 선생님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디 하냐면 단열변화 파트. 단열변화 파트를 할게. 자, 단열변화. 단열변화가 뭐냐?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변한다는 얘기야. 누가? 부피가 변한다는 얘기야. 부피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단열변화라고 하는데, 단열변화 하기 전에 니네가 중딩 때, 중3 때 썼던 용어들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 뭐가 있냐면 포화수증기양이라는 말이 있지. 포화수증기양. 뭐냐? 포화, 이빠이, 가득이지. 넘어간 건 뭐야? 과포화. 졸라 처먹으면 뭐라 그래? 과식. 그치? 포화수증기양은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압력을 표시하면 포화수증기 압이라고. 중요한 건 뭐였냐면 포화수증기양은 오로지 누구? 온도하고만 상관이 있었다. 즉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수증기양이 증가했고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수증기양이 낮아졌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슬점이라는 말이 나와. 이슬점 뭐야? 이슬이 맺히는 온도. 네가 먹는 거 말고 이슬이 맺히는 온도야. 알겠니? 그리고 실제 수증기양. 실제로 있는 수증기의 양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수증기 얼마 있니? 이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습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 습도 이러고 얘기하는 건 상대습도라고 하는 값이야. 절대습도는 아니지. 절대습도는 뭐냐면 단위 부피, 즉 1세제곱미터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 그거를 그람으로 표시한 거. 그게 절대습도야. 즉 뭐냐면 얘네 셋은 세트 메뉴다.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말은 아닌데 같은 의미야. 즉 절대습도가 높다, 실제 수증기양 많다, 이슬점 높다. 이슬점이 낮다, 실제 수증기양 적다, 절대습도 낮다. 다 똑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자, 그리고 상대습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상대습도라고 하는 건 뭐를 상대습도라고 하면 상대적인 습도야. 즉 얘가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게 포화 수증기 양이 있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증기 양이 얼마의 비율로 있겠니? 퍼센트 비율로 나타낸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 그래서 뭐냐면 포화 상태가 되면 뭐하니? 뱉어버리지. 인간도 똑같잖아요. 막 쳐먹어. 야, 한 입만 더 넣으면 나올 것 같아. 근데 내가 너 한 입 확 넣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나오지? 근데 어떻게 나와? 들어간 거 그대로 나와? 아니지. 들어갈 때하고 다른 형태로 나오지. 수증기도 마찬가지야. 수증기를 막 쳐넣었어. 죽겠어. 튀어나와. 근데 어떻게? 모양이 다르게 나와. 뭘로 나와? 물로 나와. 그런 걸 우린 고급스럽게 뭐라고 하니? 응결됐다. 이렇게 표현해. 화학하는 애들은 액화됐다고 하지. 쪽팔리게 응결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상기를 하고 있어야 돼. 모르겠는 사람 중등 과정 봐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항의하면 내가 굴복하고 올려줄게. 자, 그럼 뭐냐면 이런 지표면에 공기덩어리가 하나 있었어. 공기덩어리가. 이 공기덩어리가 있었는데 내가 강제로 얘를 끄집어 올린 거야. 위에다 끄집어 올리면 위로 가면 압력이 어떻게 돼? 낮아지지. 공기양이 주니까. 그러면 부피는 커지게 될 거야.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어떻게 되니? 낮아지게 되지. 왜? 외부에다 일을 한 거잖아. 물리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외부에 일을 하였다. 연력학 법칙하면서. 그럼 요따시만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복합적으로 얘기할게. 여기에 수증기가 10g이 있었어. 그럼 일로가 얼마 있어? 역시 10g이 있어. 근데 얘가 부피가 1세제곱미터였다고. 그럼 얘는 얼마야? 모르지 얼마인지는. 하지만 얘보다 크다는 건 알지. 그럼 2세제곱미터라고 하자고. 그럼 위로 올라가면 절대습도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습도가 1세제곱미터 당 수증기 들어있는 그람이야. 지금 뭐야? 절대습도가 감소한다. 즉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절대습도 감소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감소하는데 이렇게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얘를 끄집어 올리는 이런 상황을 단열 팽창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단열 팽창. 그럼 이제 느낌 와야지. 뭐 위에 있는 거 끄집어 내리겠지? 이따시만한 거 끄집어 내렸어. 그러면 얘는 요따시만해지지. 오이씨, 왜 다른가요? 다른 동네야? 다른 동네야? 압력이 높아지고 부피는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온도는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야만 응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구름이 오케이잖아. 구름 오케이. 생긴다 이 말이잖아. 근데 얘는 구름이 절대로 안 생기지. 그래서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구름이 생기는 거고,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절대 구름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공기를 이렇게 끄집어 올릴 때 단열 변화에 온도 변화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불포화 공기가 있어. 불포화 공기가 뭐야? 포화되지 않은 공기. 누구지? 히딩크지. 왜? 난 아직 배고프다. 니넨 모르지? 10년이 더 됐구나. 얘는 더 먹을 수 있다 이거야. 돼지 새끼지. 그랬을 때
불포하니까 공기가 얼마 없으니까 얘는 습한 거야, 건조한 거야? 건조한 거잖아. 그래서 바짝바짝 말랐잖아. 그래서 건조 단열 변화를 한다고. 감률이라는 말을 쓰는데 감률이라는 건 감소한다 해서 감률이야. 근데 그냥 변화라고 쓸게 나는. 왜? 내 수업이니까. 얼마씩 변하는지 봤더니 100m당 1도씨가 변한다. 100m당 1도씨가 변해. 그럼 이슬점도 변할 거야. 이슬점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100m당 0.2도 변한다. 측정치야. 그런데 만약에 얘가 상승하는 경우는 노란색, 하강하는 경우는 파란색이라고 할게. 그럼 상승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이거지. 하강한다는 거는 플러스 값을 갖는다 이거야. 플러스 값. 자, 그럼 이번에는 포화 공기. 뭐? 돼지 새끼. 포화 공기. 나 처먹었어. 이제 못 처먹겠어. 어우, 죽겠어. 이게 포화 공기잖아. 그럼 뭐야? 수분, 단열, 변화를 하겠지. 왜? 얘는 습한 공기니까. 그럼 얘는 얼마씩 변해? 100m당 0.5도씨가 변한다. 원래는 얘도 1도씨가 변하는데 포하니까 뭐가 일어나? 포하니까 왜? 응결 이거잖아. 아, 들었니? 응결이잖아. 응결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뭐가 방출돼? 응결열이 방출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온도 떨어지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야. 즉 응결열 때문에 다른 거야. 잡열이라 그러지? 수문열, 이런 잡열. 그럼 이슬점도 변해야 되잖아. 이슬점 변화도 일어나야 되는데 포화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뭐 얘하고 같다 이 말이잖아. 100%를 유지하니까. 그러면 이슬점도 얘랑 똑같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100m당 0.5도가 변한다. 그런데 얘는 상승이 없다. 아니, 하강이 없다. 왜? 내려오는 순간 불포화가 되지? 왜?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 허기지잖아. 안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값밖에 없어. 마이너스 값밖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이거 외워야 되나요? 보통은 안 해도 돼. 주어지긴 하는데 안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뭐 얼마 안 되잖아. 야, 구구단에 비하면 겁나 껌이잖아. 저 껌 못 씹어요. 이가 안 좋아서. 이런. 자, 아무튼. 자, 그랬을 때 그럼 여기 산이 이렇게 있다고. 산이 있는데 산을 스물스물 공기가 기어 올라가는 거야. 스물스물 공기가 기어 올라가. 스물스물 올라갔어. 자,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졌네.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단순하게 여기 생겼나요? 아니, 계속 생길 수 있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름이 생기는 높이, 여기를 대문자 H 이렇게 하면 뭐야? H가 뭐니? 뭐의 약자야? H가 홍의 약자지. 자, H. 그래서 얘는 뭐냐면 상승하는 공기가 응결되는 고도. 그래서 뭐야? 상승 응결 고도. 내가 왜 빨간색으로 썼니? 홍이지? 자, 그랬을 때 요 밑에서의 온도가 T야. 이슬점이 TD야. 여기서의 온도가 T'이고 이슬점이 TD'이라고 하자고. 자, 그럼 H를 구해보자고.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온도가 T였는데 여기서는 다 뭐야? 지금 불포하지? 불포하니까 마이너스 100m당 얼마? 1도씨씩 떨어져요. 근데 얼마로 올라가? H미터를 올라가지. 이게 뭐가 돼? T'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슬점이 TD였는데 100m당 얼마가 떨어져? 그치, 0.2도씨가 떨어져요. 얼마 올라갔어? H로 올라갔어. 그럼 얘가 뭐 된다? TD' 된다. 근데 얘랑 어떻다? 같다지? 왜? 응결됐으니까 키포인트는 얘네들이 같다 이거잖아. 그 말은 얘네들이 갖다 놓고 풀면 연립방정식이잖아. 얘네들이 갖다 놓고 풀면 졸라 어렵지 문제가. x, y 놓고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면 t-100분의 h는 td-100분의 0.2h잖아. 얘 넘기고 얘 넘겨. 그래서 양변에 0.8분의 100을 곱해. 그러면 어떻게 나와? h는 125 곱하기 T-TD다. 즉 구름이 생기는 높이는 오로지 뭐하고 상관이 있다? 현재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하고만 상관이 있다. 이 차이가 크면 구름 생기는 높이 높다. 작으면 구름 생기는 높이 낮다 이거야.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 자, 스물스물 기어 올라가. 절대습도 어떻게 돼? 감소지? 그치? 그리고 상대습도는? 상대습도는? 증가지. 왜? 증가해야 100% 돼야 구름 만들 거니까 점점 증가하는 거야. 위로 올라가면 왜? 자, 봐. 포화 수증기양 현재 온도라 그랬지. 실제 수증기양 이슬점이야. 누가 온도 변화가 커? 얘가 크지? 얘가 훅 떨어지잖아. 분모가 훨씬 많이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A라고 할게.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지점. 자, 그럼 여기는 절대습도 어떻게 돼? 절대습도. 감소하지? 왜? 위로 올라가니까 무조건 감소야. 근데 상대습도는 어떻게 돼? 일정이지? 상대습도는 안 변하잖아. 일정할 거 아니야. 일정하지? 왜? 계속 구름 여기까지 다 만든 거니까. 그러면 저기서 찍고 이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 절대습도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절대습도 증가하는 거고. 상대습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만약에 자, 여기가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지점이라고 하면 자, 절대 습도는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다고 하면 처음에 어떻게 돼? 감소하다가 B 지점에서는 더 많이 떨어지지. 변화가 더 심해. 아, 이거 너무 누웠다. 자, 이렇게 하자. 자, 만약에 이렇게 변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는 훅 떨어지겠지, 밑으로. 그치? 0이 된 건 아니다. 좁아서 그런 거야. D에서는 다시 증가하는데 누구? 얘하고 기울기가 어때? 같은 거지. 이게 절대습도 변화 그래프야. 절대습도. 그러면 상대습도는 어떻게 돼? 상대습도 그래프는 똑같이 A, B, C, D면 좀 더 정교하게 해줄게. 자, 상대습도 어떻게?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하다가 떨어지는데 더 많이 떨어진다고 처음보다. 왜? 여기서는 얼마씩? 0.2씩 떨어지다 여기서는 0.5씩 떨어졌지. 근데 여기서는 0.2씩만 증가하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 온도가 T 더블 플라임, TD 더블 플라임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처음에 온도 T하고 T 더블 플라임과 비교하면 누가 커? 얘가 크지? 왜? 여기서는 1도 떨어졌고 여기서는 0.5도 떨어졌거든.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도가 증가했어. 그럼 이만큼의 높이만큼 뭐가 발생한 거야? 더 많이 증가한 거잖아. 즉 뭐가 된다? 고온이 된다고. 고온이. 그럼 이슬점을 비교하게 되면 이슬점은 반대가 되지 이번에는. 그렇지? 왜 0.2, 0.5 떨궜는데 0.2만 증가하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건조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고온 건조한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지. 이게 뭐야? 팬이지. 알프스를 넘어가면 팬이지. 태백산맥 넘어가면 뭐야? 높새바람이지. 로키 산맥 넘어가면 뭐야? 치누크야. 다 똑같은 말이야. 태풍 여러 식으로 부르듯이 얘도 다 똑같은 거라고. 이게 뭐야? 우리나라 오호츠크의 기단을 영향받을 때 영동과 영서 그 지방. 영동이 뭐야? 산맥의 동쪽. 영서는 산맥의 서쪽. 이경식 선생님하고 하지 않니? 한국지리? 이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까지는 그나마 어느 정도 봐주만 한데. 그럼 하나 물어볼까? 산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요 지점에서 온도하고 이슬점은 누가 제일 높겠냐? A, B, C 중에. 시작 지점이 다 똑같았다고 하면 온도하고 이슬점이 다 똑같지? 산의 모양하고 상관없어. 높이하고만 상관 있는 거야.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얘가 그래프로 나왔을 때야. 가로축이 온도야. 세로축이 높이라고.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가 있다는 거야.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떨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어. 온도 여기서 시작해갖고 그리고 이슬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이렇게 떴대. 이렇게 변했대. 얘가 건조선이고 얘가 이슬점선이야. 둘이 만났네? 그럼 이 지점 뭐야? 그렇지. 아, H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H.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나서는 둘의 온도 변화가 같으니까 얘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얘보다는 기울기가 급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대략적으로. 아우, 너무 날카롭게 그렸다.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얘는 이렇게 뒤로 내려오지. 요 방향으로 내려오잖아. 즉 현재보다 온도가 어떻게 해서 낮아졌지. 그리고 이슬점은 얘랑 평행하게 내려와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지. 즉 뭐 어떻게 됐다? 건조해졌다. 얘랑 같은 그림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추가로 여기 나도 여기다 또 그릴 거야. 추가로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냐면 어떤 얘기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기층의 안정도라고 하는 게 있어. 기층 안정도. 얼마나 안정하니 불안정하니 이거 얘기하는 건데 민 거야. 여기 땅이 있는데 자, 똑같아. 공기 덩어리를 내가 강제 상승을 시켰어. 억지로. 근데 여기 밑에 온도가 20도씨였어. 여기도 20도씨였고 요 동네에 다른 동네야 이건 20도씨짜리 공기가 있었어. 내가 강제로 쫙 끄집어 올렸어. 그럼 위로 올라오게 됐는데 얘가 온도가 얼마인지 봤더니 19도가 된 거야. 이 동네는 끄집어 올렸더니 얼마 됐냐면 이 공기 덩어리가 19.5도가 됐어. 눈치 빡 채야지. 이게 얼마? 100m 올라갔어. 이게 뭐야? 얘는 건조고 얘는 수분. 그러니까 얘는 불포하고 얘는 포화공기라는 얘기지. 위로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동네의 온도가 19.35도씨래. 왜 그러냐면 그 기온 감률이라 그래. 주변의 기온의 온도 변화는 100m당 0.65도가 변해. 통상적으로. 외우지 마. 그건 외우는 수치 아니야.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돼. 봐. 자, 그럼 얘는 주변 기온하고 비교하면 공기덩어리 온도가 어때? 낮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서 무거우니까 떨어져. 밑으로 다시 떨어질 거라고. 근데 얘는 계속 올라가겠지. 언제까지? 얘네 둘이 온도가 쌤 퉁칠 때까지. 그때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을 때 끄집어 올렸을 때 원래대로 돌아와. 이런 데를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근데 끄집어 올렸더니 영원히 올라가. 이런 데를 불안정하다 이러고 얘기한다고. 불안정. 그럼 안정하다 이 말은 기온 감률이 건조 감률 단열선하고 비교했을 때 건조 단열선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온도 변화가 큰 거야? 단열선의 온도 변화가 크면 안정한 기층이 된다고. 근데 불안정한 데는 기온선이랑 건조선 단열선하고 온도 비교할 때 기온선의 온도 변화가 크면 불안정해진다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쉽게 그릴게. 높이에 따라서 온도 쉽게 알아보라고 이제 일치시키는 거야. 온도를 이럴 수는 없는데. 자, 뭐냐면 이게 지금 기온선이야. 기온선 이렇게 되면 얘는 하나는 빨간색으로 그려지고 하나는 파란색으로 그려져. 둘 다 단열선이야. 그럼 빨간색과 흰색 중에 누가 온도 변화가 심한 거야? 니네는 항상 기울기만 보다 보니까 세로축만 보지 그지야. 뭘 봐야 돼? 얘는 가로축의 변화를 봐야 되지. 온도 변화니까. 누가 온도 변화가 커? 얘가 크잖아. 즉 기온선의 온도 변화가 크다고. 기온선의 온도 변화가. 그럼 뭐야? 빨간색 지역은 불안정하다 이거지. 불안정하다. 파란색 지역은 안정하다 이거야. 안정하다. 그래서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안정 불안정 얘기하면서 추후에 뭐가 나오냐면 역전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역전층이라는 건 층이 역전됐다 이거야.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어디 대륙권을 얘기하는 거야. 대륙권. 기억 안 나니? 지구과학 1 1강 봐. 2강. 자, 뭐냐면 이거야. 자, 높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점점 적게 도달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미쳐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꺾이는 거야. 그럼 원래 모양과 바뀌었지. 그래서 요 부분 여기를 뭐라고 해? 역전층이라고 얘기해. 역전층. 그럼 역천층이야. 역전층이라는 얘기는 여기 온도가 낮고 여기는 온도가 높잖아. 그럼 대류 있어 없어? 없지. 연직 운동이 없지.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굴뚝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연기 어떻게 가? 이렇게 옆으로 쭉 간다고. 퍼지질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굴뚝이 여기 딱 라인에 있었으면 이렇게 가겠지. 만약에 굴뚝이 겁나 높이 있었으면 이렇게 가겠지. 즉 굴뚝 연기 보고 역전층이 있구나 이런다고. 그러면 역전층이 생겼을 때 요 밑에서 사람들은 여기서 살고 있거든. 근데 오염물질은 보통 무거워요. 깔려 있다고. 그럼 새벽에 운동한다는 얘기는 뭐야? 오염물질 다 먹고 싶어요 이거야. 새벽에 운동하는 건 수명 단축의 지름길이야. 대도시에서는. 오래 살고 싶으면 언제 운동해야겠니? 얘가 사라지는 때. 언제? 한낮에. 왜냐하면 이 역전층이 평생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요 밑에 온도가 이렇게 높아져. 이렇게 변한다고. 턴이 이렇게 변해가.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새벽이고 얘는 뭐가 돼? 낮 2시가 되겠지. 가을한테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랬다 저녁이 되면 다시 일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갔다가 일로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생기게 된다는 얘기야. 역전층. 그러면 요 지역이 온도가 낮아졌지. 이런 걸 뭐라 그래? 복사냉각이라 그래. 복사냉각. 갑자기 확 식었다. 복사냉각.
그럼 복사냉각은 언제 잘 일어나? 새벽이지. 근데 맑은 날, 흐린 날, 맑은 날. 왜? 일교차가 심해야 이런 게 잘 일어나니까. 맑은 날 새벽에 역전축이 주로 잘 생긴다고. 즉 맑은 날 새벽에 운동하지 보통. 너 비 오는데 운동하니? 아니잖아. 맑은 날 새벽에 겁나 뛰지? 겁나 뛰다 죽어. 오염물질 많이 먹어갖고 절대로 새벽에 운동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뭐 이 역전층의 종류는 침강, 뭐 침강 역전층, 이류 역전층 뭐 이런 게 있어. 요 중간이 이렇게 꺾여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럼 밑에 찬공기가 이렇게 눌러버렸다 이런 건데 그런 거 몰라도 돼. 역전층 종류를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된다. 물론 책에는 있지만 그냥 봐두고 끝내면 돼. 역전층의 원리만 알면 된다. 역전층의 원리. 얘가 어떻게 생긴 건지 그리고 어떤 피해를 주는지 오염물질이 확산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목욕탕들 있지. 목욕탕 건물은 겁나 작은데 굴뚝은 엄청 높아. 왜? 역전층 생기는 높이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나 아빠 차 타고 가다가 굴뚝 연기 딱 보고 역전층이 생겼구나. 아 저기는 대리운동이 활발하구나. 이런 얘기 해봐. 엄마 겁나 좋아할 거야.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면 이 기온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 기온선이 기온 변화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요 지점에서 구름 만들기 시작했잖아. 근데 이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주변 기온이 얘보다 어떻게 돼? 주변 기온이 얘보다 어떻게 되니? 온도 변화가 얘가 작아지게 된다고. 즉 공기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뭐야? 구름 두께를 얘기하는 거야. 구름 두께를 얘기한다고. 구름의 두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구름의 두께를 알면 뭐를 알아낼 수 있어? 구름의 종류를 알 수 있지. 저군형인지 혹은 층운형인지 요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저군형인지 층운형인지. 알겠니? 그리고 겁먹지 말고 저거 그릴 때 원래는 선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건조 단열선 쫙 그려줘. 이렇게. 건조 단열선. 수변 단열선이 쫙 그려져. 이렇게. 점이 다 찍혀 있어. 이렇게. 이슬점 감률선이 쫙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다고 대략. 그리고 나서 어느 지점에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변해. 그럼 요 지점 구름 생긴 높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즉 꺾이면 구름 생기는 거야. 꺾이면. 그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단열 변화부터 시작해서 팽열. 원래는 지하 원에 있었지만 개정되면서 G2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G2에도 이 내용이 있었어. 역전층에 대한 내용. 기층의 안정도에 대한 얘기는 원래 있었는데 G1에서 이제 바뀌어 들어가면서 이 역전층이 어디? 원에 환경오염에도 나오지. 환경오염 3단원에서도 나와. 그리고 기층의 안정도까지는 하는데 물론 이제 기층의 안정도가 기층의 안정도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얘기하기는 해. 조건부 안정, 조건부 안정이 있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완전히 안정하냐, 아니면 어떤 상황이 안정하지만 어떤 상황이 불안정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 물리에서도 약간 겹친다.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단열 변화하고 나와. 단열 변화 파트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제일 첫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얘인 거고 얘네가 다 같다는 거. 그리고 응결이 일어난다 이 말은 뭐야? 상대 습도가 100%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싹 정리를 잘 해둬야 된다. 아마 여기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역전층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다시 생겨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그래 공부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